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투스텝의 유형 첫 번째 사인 법칙 관련된 유형을 함께 풀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1, 2, 3번 유형을 함께 정리해봤었죠. 자, 이번 시간 4번, 5번, 6번 이렇게 세 개의 문항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 원이 있고요. 원의 지름이 8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내접 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내접 삼각형도 있는데, 요게 직각입니다. 그쵸? 이렇게요. 105도 이렇게 각 주어지고, 요 길이가 4루트 2라고 주어진 것까지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랬을 때 A2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선은 항상 좀 복잡한 문제일수록요,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이제 거꾸로 생각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지금 A2의 길이를 물어봤구나.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쭉 보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삼각형 AEAD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삼각형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가 있으면 그에 마주보는 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각 체크해 보시고요. 또 주어진 길이가 하나 있구나. 이 4루트 2라는 거. 그럼 또 마주보는 각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저는 무슨 애가 있냐? 요 삼각형 AED에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변의 길이는 결국에는 요 각 두 개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구할 수 있겠다. 왜? 요 변의 길이들은 각각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 값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의 크기를 안다면 비례식을 통해서 요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각을 어떻게 구할까?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105도라는 건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분리해서 특수각으로 만들라고 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접근할 때 하나의 팁으로 좀 알아두실 거는요. 자, 저런 식으로 105도 같은 특수각이 아닌 것들은 무조건 분리해서 특수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그 안에 힌트가 이미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105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5하고요, 2하고를 이렇게 연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사실 어떻게 냈을까요? 미리 예측해 보면 당연히 느낌상 보시면 이게 60도, 45도. 그러니까 105도가 특수가 보자면 60도하고 45도의 합이잖아요. 하나가 60도고 하나가 45도겠구나. 이렇게 예측도 가능해요. 사실상은.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는 혹은 뭐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식으로 105도 이렇게 나오면 60도하고 45도로 분리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들어가면 좋죠. 자, 근데 요 길이 알아요. 요 길이가 지금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4입니다. 그럼 당연히 5하고 D도 한번 연결해 봤어야죠. 이 길이도 반지름 4니까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 4루트 2 보이시죠? 1대1대 루트니까 이게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구나. 요렇게 셈이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예측한 대로 여기가 45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도 이제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기가 지금 60도가 되는 거죠. 요 삼각형 좀 보세요. 이 삼각형 뭐 같아요? 당연히 정삼각처럼 보이죠? 그런 예측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60도고요. 요 길이가 4고 당연히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이것도 4겠죠. 그럼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60도면 나머지 각도 60도가 되면서 이건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겨우 요 두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걸 볼 텐데요. 자, 이쪽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이쪽에서요. 쌤이 구하고 싶은 각 좀 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요 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여기가 지금 직각이잖아요. 그쵸? 직각에서 요 각만 안다면 요 파란색 부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항상 이 원의 중심하고 연결된 이 중심각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래요. 바로 원주각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호 BE에 대한 중심각이 60도니까 호 BE에 대한 원주각 찾으셨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바로 60도의 절반인 30도구나 라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 각의 크기가 나오네요. 90도에서 30도 뺀 거니까 요 각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60도구나 라는 거 해결을 했어요. 자, 요 한 내각만 이제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 보시면 자, 볼까요? 요렇게 된 직각삼각형 보입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보면 좋겠죠. 직각이니까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까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각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각은 지금 보시면 요 호에 대한 지금 원주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앞서서 연결했던 바로 요렇게 연결한 요각이요. 여기서 이게 직각 이등변이었으니까 이게 직각이었죠. 여기가 직각이었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요 호 D에 대한 중심각이 90도니까 요거는 원주각 90도의 절반 45도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45도니까 여기 90도니까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은 다 구해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문제로 가가지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AE라는 변을 보죠. 요 삼각형에서 해결할 거예요. 쌤이 지금 AD 삼각형에서 보겠습니다. 요 AE하고요. 자, 그리고 4루트 2 이렇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는 자, 그 각의 그 변들의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 값의 B하고 똑같죠? 사인 60도 대 자, 요 변 4루트 2하고는 45도가 마주보니까 사인 45도 요 비례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E 대 4루트 2는 사인 60도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45도는 바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 이렇게 해서 2루트 2 AE가 자, 4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3하고 곱해보면요. 바로 이렇게 2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럼 자, AE 길이는 2루트 6에다가 자, 루트 2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고 자, 요렇게 근원의 것끼리 약분하면 루트 3, 2하고 2 곱하니까 4. 4루트 3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4루트 3이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자면 자, 다시 처음에 이제 A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포함된 삼각형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 거기서 주어진 조건 4루트 2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 각들, 요 두 개, 45도, 60도에 해당되는 각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고, 요 원안에 주어진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요 각을 구하는 과정들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들을 한번 볼 텐데 원에 내접하고 있는 요 ABC 삼각형 보이시죠? 그 삼각형 ABC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정삼각형이구나.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자, 그거의 무게중심을 G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G를 연결한 거에 여기가 지금 중점인데요. 그쵸? 변의 길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 중점을 B에서 쭉 연결해서 원위의 P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CP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또 요 C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삼각형 PCQ 또한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자, 그게 지금 P분의 Q 루트 3이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PQ는 서로소인 자연수고 P 더하기 Q의 값이 최종적으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그냥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정삼각형 우리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할 때 이 a가 한 변의 길이죠. 이 공식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CP 길이 자, 요게 한 변의 길이 요게 바로 a에 해당되겠죠. 이 a의 길이만 안다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으로 그냥 해결하면 끝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외접은 보이고
한 변의 길이 구하라. 아, 사인 법칙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단 말이죠. 외접원이 있는데 삼각형의 변의 길이 구하라면 볼 것도 없잖아요. 그쵸?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선은 요 A하고 마주보는 요 각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요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사인 법칙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인 법칙 떠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보세요. 자, 요 각이요. 자, 바로 사인 바로 각 PBC죠. 자, 세미책한 각이요. 그 각분의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A. 요거가 바로 ER, 바로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게 우리가 사인 법칙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 A니까 그럼 뭘 구하면 되냐? 요 각하고요. 요 지름하고 요 두 개만 알면 A 값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지름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어진 요 바로 삼각형, 정삼각형에서 해결하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요. 쌤은요, 요 A에서 무게중심 G를 쭉 연결해서 끝까지 쫙 이렇게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가 소해발 H라고 할게요. 그래서 AH라는 높이는 우리가 아는 공식에 의해서 자, 2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죠. 2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 곱한 게 우리가 높이라는 거. 2분의 루트 3A라는 공식은 다 필수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 약분하고 그래서 3이네요. 그쵸? 그래서 요 AH 길이가 3입니다. 근데 요 G라는 게 자, 정삼각형의 특징.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떠냐? 무게중심인 동시에 그게 외접원의 중심, 외심인 동시에 내접원의 중심, 내심과 같다. 이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요 G는요, 요 외접원의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요 AH 길이가 지금 3이니까요. 자, 사실상은 요 2대 1이란 특징에서 요 AG 길이가 2가 되겠고, 요게 바로 외접원의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2구나라는 거. 그래서 요 우변에 해당되는 R값 알아냈습니다. 됐죠? 이제 각만 알아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요 각에 대한 사인 값. 각이 특수각이든지 아니면 특수각이 아니면 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좀 해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요 각에 대한 사인 값. 요게 특수각일 수도 있고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수각이 아니라면 직각삼각형을 빨리 찾아야 사인 값을 해결하죠. 그런데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특수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3의 절반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 확인이 되고 자, 요 각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 해결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요. 자, 근데 요 길이 또한 1, 1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2겠죠. 그쵸? 자, 2하고 루트 3이 있습니다. 여기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비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루트 7. 그럼 특수각은 아닙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 대신에 우리는 요 값을 알아낼 수는 있겠죠. 사인 각 PBC.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루트 7분의 2입니다. 라는 값은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보죠. 자, 이제 두 개 다 알았으니까 A는 양변의 요 분모를 곱해주면 2 아래다가 요 사인 값을 곱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자, R이 지금 2였죠? 그래서 2 곱하기 4가 되겠고 거기다가 사인 PBC 루트 7분의 2입니다. 그래서 루트 7분의 8에 해당되는 게 여기 A에 해당되는 요 삼각형 PCQ의 한 변 길이에요. 그래서 넓이 지금 해결해 보죠. 요 공식이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할 때 요거 제곱 그럼 7분의 8, 8에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4하고 약분해 보죠. 4, 1은 4, 4, 6, 24. 그래서 7분의 16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니까요. 자, P가 7이고 지금 Q가 16이어서 PQ의 합을 구해보자면 그래 23 나오겠네요. 그래서 23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 한 변의 길이 외접원이 있으니까 바로 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접근한다.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요 포인트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고요. 변의 길이가 6, 8, 1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내부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요 AP 길이가 6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P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이쪽에 Q하고 R에 내렸고요. 이 Q하고 R을 연결한 이렇게 선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는 바로 QR의 길이 구해봐 라는 게 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QR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QR을 포함한 삼각형을 우선 보는 게 첫 번째 생각인데 두 개가 보여요. QR이 한 변의 길이인 거는 요 QPR이라는 삼각형도 있고 요 AQR이라는 삼각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서 해결할까? 모르죠. 그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이용하지? 라고 했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생긴 이 직각삼각형. 늘 도형 파트에서요. 습관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이 늘 떠올려야 돼요. 즉 직각삼각형은 원이 늘 둘러싸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원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좀 원 쪽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렇게 지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름이 양 끝이 뭐 AB라고 할까요? 그 원위에 한 점 어디든 연결하면 자, 요 A, P, B 이렇게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바로 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만 나와 있어도 결국엔 요 빗변 보이죠? 이 빗변이 지름인 원을 늘 떠올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늘 있다. 이 원이 매번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면 바로 밖에 원이 있겠구나 라는 습관은 늘 습관적으로 하게끔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겠고 요 빗변에 뭐 이렇게 중심 요게 바로 원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지름이 요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같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같구나 라는 것도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다 반지름으로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뜻 보기엔 직각삼각형 같아 보여요. 직각삼각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죠. 직각삼각형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주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중점인데 여기가 중점인데 요 길이가 5야. 요 길이가 5야. 이것도 5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의 요 빗변이고 빗변의 여기에 중점인 동시에 그렇죠. 원의 중심. 그래서 요 길이 다 같다라고 주면 그냥 여기 직각이구나. 그리고 요렇게 원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는 내용까지. 이런 것까지 그냥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도형 문제 해결할 때는. 그럼 이 개념을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보여야죠. 뭐가 보여야 되냐?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이제 보이세요? 뭐냐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직각삼각형 딱 선생님 보자마자 저 6 AP 길이가 지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원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요 AQP를 지나는 원. 특히나 AP가 바로 지름이 되는. 자, 선생님이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쯤에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실패.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다시 도전. 잠시만요. 이쯤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AQP를 지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된 원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우리는 자, 이 6번 문제 지금 QR 길이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AQP를 지나는 원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QR 길이, 바로 이 길이를 구하고 싶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삼각형 이 AQR을 봤어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물론 앞서 봤듯이 여기 이 AP는 지금 지름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름은 알고 있고 이 안에 내접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QR하고 마주보는 각이 이 각 A잖아요. 그래서 각에 대한 사인 A분의 바로 QR 이게 바로 이해할 것 같다라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 ER 값을 알거든요. 바로 지금 얼마죠? 여기요. 지름. 바로 6인 걸 알아요. 그렇다면 이 QR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 사인 A 값만 알면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 A에 대한 사인 값은 A가 특수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바로 그냥 사인 값, 특수각은 아니지만 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겁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특수각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거 생각했냐? 혹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직각삼각형 찾아야 되는데 이 각 A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죠. 처음에 주어진 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 각 A에 대한 사인 값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A에 마주보는 요 6이 높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10이 빗변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10분의 6에 해당되는, 바로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해당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는 QR이라는 거는 바로 6 곱하기 사인 A인데, 자, 사인 A가 지금 5분의 3이니까요, 바로 5분의 18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답이 바로 5번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문제 핵심 포인트. 결국은 이 QR을 구하라고 했는데 QR 포함하는 삼각형 보기 전에 우선 이 원을 떠올려 보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 항상 보이면 바로 이 빗변이 지름인 바로 원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원 안에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 그리고 이 각 사이의 관계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 관련된 유형 6번까지 쭉 정리해 봤어요. 자,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못 잡았는지 잘 이제 알았으니까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를 문제 위에다 적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이걸 생각 못했다 이렇게 가볍게 몇 단어든 아니면 한 줄이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아이디어들을 잘 적어놓고 그 문제들을 여러 번 복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코사인 법칙 나와 있는 유형 2번입니다. 문제 7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간단하게 개념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 미리 풀어온 다음에 생각도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